3천만 직장인의 슬기로운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MC 나경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직장인들의 온라인 필수 어플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 직장인 대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이 익명성 때문에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3월이었죠. 모 공기업 직원의 꼬우면 이직하라라는 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찰 수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3천만 직장인들의 제2의 공간이 된 직장인 대나무 숲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퀴즈로 재밌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퀴즈 함께 풀어볼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업계 10년 차 홍준우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도 많이 했고 IT 업계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회사 생활에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아무튼 퀴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계 8년차 직장인 장희라입니다. 사회생활의 내공으로 오늘 퀴즈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업계 3년차 직장인인데요. 이 디지털이 익숙한 MZ세대인 만큼 오늘 퀴즈 제가 한번 제대로 활약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금융업계 1년 반 근무한 병아리 직장인 진정빈입니다. 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MZ세대와 또 베테랑 직장인 모두 익명의 공간, 직장인 대나무 숲이라는 SNS의 특성과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확실하게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각 문제마다 점수가 있고요.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를 하는 그런 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이 열기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공개되면 팀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MZ팀 그리고 베테랑팀 팀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장인이 꼽은 직장인 대나무 숲의 장점입니다. 1번 회사 임원진의 생각을 알 수 있다. 2번 누구나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3번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4번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MZ! 자, MZ가 약간 빨랐습니다. 자, MZ팀. 정답 4번.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4번 정답이었습니다. 젊은 피로 먼저 앞서가는데요. 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실제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5%가 이러한 커뮤니티가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40%의 응답자가 직원들의 불만을 풀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불만을 이 대나무 숲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겠죠. 자, 그 오답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요. 임원진이 아니라 이 실무를 하는 직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간단한 회사 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 수익 창출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정답에 되게 동의하는 게 네네. 얼마 전에 그 갑질 사건으로 유명했던 땅콩 회항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돼서 맞습니다. 개선이 잘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또 얼마 전에 모 IT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또 폭로가 되고 또 그걸 계기로 이제 내부에서 인사 조치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 신입 직원인 진정빈 씨. 실제로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동기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체감상 절반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자,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대표적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의 사용자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이 아니라 무려 85%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익명 커뮤니티가 큰 호응을 받는 이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정보를 얻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회사 메일로 인증된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니까 그 정보는 내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같은 때는 정보가 진짜 경쟁력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나 동종업계의 정보를 알 수도 있고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직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매번 항상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대나무 숲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단점들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직장인 대나무 숲의 단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1번,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될 수 있다. 2번, 게시글의 용이한 삭제로 쉽게 글을 올리고 내린다. 3번, 사실을 적시한 글로 특정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4번, 민감한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MG 자, MG가 또 먼저 외쳤습니다. 정답은요? 3번. 3번, 사실을 적시한 글로 특정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베테랑. 자, 베테랑. 2번 고르겠습니다. 2번이요? 네. 2번, 게시글의 용이한 삭제로 쉽게 글을 올리고 내린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아, 단숨에 지금 베테랑 팀이 역전을 하는데요. 자, 설명을 드리면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나무 숲 어플의 경우에는 글의 삭제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한 신고가 누적이 돼야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글을 올려야 한다고 하네요. 이 많은 정보가 있는 직장인 대나무 숲, 하지만 익명이 보장되다 보니까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될 때가 많아서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실제로 금융업계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A라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직무급제 도입에 불만을 품고 A 보험사와 노조 간에 뒷거래가 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SNS에 여러 번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과 노조를 욕설이 섞인 글로 계속 비방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회사 사규에 따라서 해고되고 형사 고소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위 사실과 맹목적인 비난의 대가가 참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근거 없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되겠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리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처벌 문제보다는 함께 생활하고 또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주변의 동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서로 의지하고 든든하게 응원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폭언, 또 허위 사실 유포, 비난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4번 보기처럼 기업의 대외비가 유출되는 경우인데요. 연봉은 물론이고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또 구조조정 문제까지 외부로 유출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정보들이죠. 이 대외비를 발설할 경우, 외부에 유출할 경우에 회사에서 중징계는 물론이고요. 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명 직장인 SNS의 가장 흔한 문제죠. 명예훼손인데요. 명예훼손은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례를 모두 골라야 됩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되게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잖아요. 모두 골라주셔야 됩니다. 1번, 회사 단톡방에서 모 직원의 불륜 소식을 알고 메신저를 캡처해 직장인 익명 SNS에 공유한 김소문 씨. 2번,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영업팀, 기획팀장이 최악의 상사인 이유라는 글을 올린 안부당 씨. 3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 남직원과 여직원 외모 베스트 3와 워스트 3를 올리며 몇몇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한 노철 씨. 자, 세 개의 보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베테랑. 네. 1, 2, 3번 다인 것 같아요. 1, 2, 3번 다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한 2번, 3번 정도? 2번, 3번 정도. 다는 아닐 것이다. 네. 자, 베테랑 팀 1, 2, 3. 정답이었습니다. 야, 베테랑 팀 설마 지금 했는데. 네, 두 문제 연속 맞추면서 지금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200대 지금 50이 됐습니다. 자, 1, 2, 3번 전부 다 지금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례였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이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 먼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전파시켰는지, 그리고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한 후에 온라인 명예훼손을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1번은 사실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그냥 허위 사실을 그 유포한 것만으로도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실을 최초로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같이 동조를 하면서 뭐 단체가 보는 메신저에 2차 유포를 하기만 해도 명예훼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사생활은 사실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주변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익명 커뮤니티에 아는 직원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 같은 경우 되게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외군 중에 연예인을 잠깐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걸 보고 누가 익명 게시판에 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누군 힘들게 일하는데 사진이나 찍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그 글을 보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제 동료가 이런 피해 비슷한 걸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익명 커뮤니티에 회계팀 누가, 근데 어디에 사는 누군데 그 사람이 이제 인사도 평소에 잘 안 하고 인성도 진짜 거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가지고 네. 또 글 내용에는 일도 못하고 또 트러블 메이커에다가 또 협력업체에다가 갑질까지 한다고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봐도 근데 회계팀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목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유추할 수 있었군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아는 동료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묘사했다, 글도 썼다, 이런 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본인은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했는데 자기 평판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2차 충격도 받고 또 고민하다가 퇴사까지. 결국에 퇴사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결과였네요. 참 네.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보기 3번 있죠? 3번과 같은 경우도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서 성희롱으로까지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만약 이런 류의 피해를 받았다, 이 당장 해당 내용을 캡처를 해서 경찰서로 향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벌도요,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당연히 무겁겠죠. 자, 장희라 씨, 실제로 이런 글이 익명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이런 성희롱 글 외에도 여기가 막 미팅 사이트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종종 들만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30대 초반 여자 막 셀소합니다. 이 셀소가 셀프 소개를 의미하는데 뭐 자기 셀카랑 취미랑 이런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2대2 미팅 할 사람 막 이를 찾는다는 글도 있기도 하고, 막 더 심한 거는 낯 뜨거운 막 내용들, 뭐 함께 밤을 보낼 상대를 찾는다, 막 유부남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정도의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여성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직장인 익명 SNS에서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지금 분발하셔야겠어요. 네, 50점. 200대 50입니다. 150. 그래서 저희가 무려 300점짜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300점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고요. 자, 지금까지 스코어 200대 50, 150점 차이가 난다는 점 우리 MG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직장인 대나무 숲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유용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인 대나무 숲과 비슷한 익명 커뮤니티가 있죠. 바로 기업 리뷰 사이트입니다. 그 기업 리뷰 사이트는요, 기업의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 또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문제, 기업 리뷰 사이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객관식 아닙니다. 1번, 얼마 전 인플루언서이자 젊은 CEO인 A씨는 기업 리뷰 사이트에 갑질 폭로 글을 올린 전 직원을 땡땡땡땡으로 고소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땡땡땡땡땡땡 6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땡땡땡땡땡땡.
자, 2번 모 중견기업의 CEO는 익명의 기업 평가 사이트에 반복되는 땡땡땡땡땡땡 때문에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내드립니다. 과연 우리 MG팀이 역전을 할 수 있을지. MG MG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 유포 어,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명- 회의하셨는데 명예훼손 아닌가요? 명예훼손? 네. 제가 분명히 6글자라고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 정답입니다. 아, 이거 뭐 마치 짠 것처럼 지금 역전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죠? 350 대 200. 자, 150점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익명의 기업 리뷰 사이트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익명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과 왜곡된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직하는데 그 안 좋은 평판을 보고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거나 또 면접을 포기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이직하려고 할 때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평점부터 막 연봉, 퇴사율, 세세한 평가까지 정말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별점 3이 넘질 않으면 아예 저도 피하고 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공고를 보고 그 기업 별점이 낮으면 아예 그냥 입사 지원을 하질 않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 인사팀에 있었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리뷰 사이트에 이 회사에 입사했다가는 뭐 대인기피증 걸리겠다라는 식으로 안 좋은 글을 누가 리뷰에 썼었는데 실제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최종 면접 앞둔 몇 분들이 못 오겠다고 통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지원하려는 회사 리뷰를 봤는데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수평적이고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고 억지로 회식 강요 같은 것도 없다. 일 처리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막 빠르게 잘 처리한다. 이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아는 선배가 그 회사를 다녀서 직접 물어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다 시켜서 쓴 거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런 허위로 적은 그런 리뷰들이 정말 큰 문제가, 그러니까 지원자들에게도 회사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기업 평가의 진위 여부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 숫자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리뷰 수가 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좀 데이터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너무 자극적으로 올린 글은 좀 거르고 봅니다. 이 조구현 씨의 이야기처럼 리뷰 수가 많은 기업의 평가, 이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올린 글을 중심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때도 허위 사실은 절대 올리지 말고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당연히 올려주셔야겠죠. 그래야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사실은요, 4번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긴 거네요. 네, 지금 사실 베테랑 팀에서 또 이제 역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미 좌절됐어요. 네, 4번 문제 300점짜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점수를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 MG팀이 350점, 베테랑 팀이 200점, 자 150점 차이로 NG팀, 젊은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자, 뭐 결과는 베테랑 팀에서 조금 아쉽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자 베테랑 팀 오늘 그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 조금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야 다들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저 같은 경우도 자주는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근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승팀의 소감도 좀 들어봐야겠죠? 자, 조구현 씨는요? 일단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렇지만 저도 편하게 쓰기만 했지 사실 저도 모르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이미 사실은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 분 모두 오늘 그 퀴즈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편하고 자유로운 만큼 더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직장인 익명 SNS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올리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이 3천만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직장인 대나무 숲 활용 백서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